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윤 TV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몰카 공작, 그러니까 인해서 지금 일파만파 급기야는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까지 걔네들 입장에서 공작이 통한 거죠. 그죠, 뭐 그냥 쏘 땡큐하다라고 봐야 아니 되는 그 공장으로 처벌받아야 될 놈들이 그걸로 나라를 흔들어 놓는데 나라가 넘어가는 게 이게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죠. 그러니까 지금 뭐 180석 가까이 되는 종북 좌파 뻘건 당들이 자리 잡고 있죠. 언론도 좌파에 많이 좌파 세력에 많이 잠식당했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정쩡한 우파들은 또 우파들을 구구라고 공격하면서 배신행위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잠 좀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다면서요? 저도 막 주말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피로가 쌓이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많이 불안하고, 놀라셨을 불안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괘씸한 마음도 들 거예요. 거기 비대위원이 왜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를 더 부각시켜서 부풀리고. 아니 지금 비대위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 그저 최고위원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보호는 못할 망정 마리 앙뚜아네트를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민주당보다 더 공격을 한 셈이 되니까.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선점, 악질적인 가장 자극적인 단어로 프레임 잡고 선점해 버리는 거죠. 딱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말의 무게, 뭐 말이 너무 거칠었다는 말이 거칠은 게 아니라 사고가 거칠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자리가 비대위원 어찌 보면 최고위원 자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당대표직과 같은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무게를 받았으면 무겁게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볍게 행동해서 이 분란을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주말에 잠 못 자신 분 너무 많고요. 또 가슴을 막 그때 생각이 드는 거야. 김무성 앞에 옆에는 유승민 사과한다고 막 해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나오면 또 괴멸이거든요. 보수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저는 사실 잠 못 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하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중지하고 콧바람 쐬러 나갔어요. 눈물이 나서 촬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사퇴해야지. 사퇴 안 하면 사퇴시켜야지. 근데 김경률은 자진 사퇴가 제일 좋고, 그렇죠. 안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시켜야 돼.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게까지 주기 싫으면 처음에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좌파들의 약점을 자꾸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민간인 시절에 누구라도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고, 사과가 녹지 않으니 사퇴해버렸죠. 바로 사퇴했죠. 이 정도가 본인에 대한 그 사실 관직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나라를 뒤흔들어 놨잖아요. 정말 옆에 있으면 저는 정말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분노했는데 저같이 분노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부인을 향해서 추잡하고 난잡하고 막 사치하고 이렇게 욕을 한 거라면 그거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내 부인이 그렇게 좀 난잡한 게 살았으면은 그래도 열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에다 비교하고 난잡하다고 사치하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 안 받으면 그 남편이 아니지, 사랑 안 하는 거야 부인. 솔직히 이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산 뜨거운 심장의 부산 사나이 아버지와 통화. 눈깔이 돌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받죠. 정말 그 70대 노인도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열이 받는데 그럼. 그리고 한 나라의 국모 참 영부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명품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한번 처음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명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흔히 가질 수 있는 게 명품이 아니에요. 정말 명품은 어떤 게 명품이냐면 이런 게 명품입니다. 아유 샤넬. 샤넬 특별 제작 자켓입니다. 이거 시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뭐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가에 그냥 시가. 그냥 시가 그 그래도 3천만 원대. 대충 3천만 네. 원. 와. 그리고 특별 제작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4 사이즈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일단 7788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원단이 들어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의 옷은 특별히 제작됐는데 나 이거 그대로 벗어서 인천공항에 DP했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인천공항에 DP한 사이즈는 4 사이즈. 네. 본인이 입은 사이즈는 그러니까 한국 말로 얘기하면 우리 4455 사이즈. 그러니까 본인이 입은 사이즈는 7788 사이즈. 근데 패턴도 달라요. 패턴도. 패턴이 동그라미 부분 제가 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한 땀 한 땀. 요게 색깔이 좀 다르네. 네. 이거하고. 네. 이게 이제 DP한 거예요? 네, 인천공항에 DP된 거. 이게 전시한 거고 네. 이 김정숙 씨가 입은 게 이게 다른 거네. 다른 옷을 갖다가 놓은 거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게 참 그 다른 예시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의 피습 의혹이 가득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보름 차에 갑자기 피가 흥건히 젖은 와이셔츠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샤넬 자켓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샤넬에 급 부탁해서 새로운 샤넬을 짜서 인천공항에 자기 말 맞추겠다고. 갑자기 그 이재명의 피습에 와라바시다 손톱 끝이다 얘기하니까 아니 18cm 발골 칼이 하면서 칼이 갑자기 나온 느낌처럼 긴급하게 또 다른 게 또 그거 맞다라고 지금 딱 봐도 되게 이 색깔이 다르네요. 네. 여기 어깨 선보다 여기가 진한데 여기는 어깨 쪽이 진하잖아요. 네. 팔뚝보다 이게 그 직무를 다 이렇게 직무를 짜는 거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이재명의 9mm 봉합의 한 땀 한 땀보다 이게 더 한 땀 한 땀으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다. 명품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다. 여러분들 직장 여성들 가방 한번 딱 열어보면요. 지갑 명품 하나 다 들고 있을 겁니다. 요즘에 지갑. 그걸 파우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가격대를 뭐 300 그게 원래 지금 가격이 그때 샀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매회 뭐 오르니까 다르겠지만은. 300만 원대는 맞아요. 근데 그게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지 명품백이라고 백은 아니고 파우치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요만한 지갑입니다. 요만. 그게 지금 한 요만한 지갑인데 안에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끈만 젊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좀 많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은행 가고 막 이럴 때 딱 그 통장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통장 들어가고 그저 휴대폰 들어가고 그렇죠, 그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들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그 악마적인 그 선점, 악의적인, 악질적인 그런 프레임 선전 선동에 들어가지 말자. 해외 직구로 사면 100만 원대 명품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자 그랬잖아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라 얘기하면 명품 하나씩 다 들고 있을걸요. 명품 파우치는 파우치, 지갑류는 정말 다들 지갑류는 가질 수 다 있다라고 가지. 봐요. 맘만 먹으면. 지갑을 가졌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가졌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아니면 뭐 구두를 가졌거나. 그러니까 우리 20대 친구들 처음에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사고 싶어 하면 처음에 뭐 샷땡, 뭐 동전 지갑 이런 거 사고 싶어서 네. 그게 하나쯤은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게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지 명품백은요 여러분들 가격을 알 수 없는 버킨백, 뭐 켈리백 이런 게 명품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이것만 들면 수수도 아니에요. 받은 것도 아니라 아니에요. 놓고 간 거를 그러니까. 집어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보관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 거기에 보관된 건데 그러니까. 그걸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지. 왜냐면 아니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고 그냥 그날 일치고 작업을 해서 왔는데 그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받고 그냥 뭐 그건 뭐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간 거지. 그러니까. 아 외국 정상들 오고 이러면 선물 주잖아요. 그럼 받잖아요. 받고 내가 뚝딱 김정숙처럼 뚝딱 한 게 아니라 김정숙은 뚝딱 했잖아요. 가져갔잖아. 청와대 집기까지 다 훔쳐갔잖아요. 다가 훔쳐갔지만 그게 아니라 보관한 거 아니에요. 받아 선물 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되고 악질적인 정말 이거는 공작이거든요. 여러분들 공작 행위를 잘하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 아니나 다를까 이 북한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게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고 국민의힘도 얘기하는데 워딩 바꿔야 됩니다. 수수가 아니야. 김건희 여사의 몰카 범행이에요. 그렇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몰카 범행.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화장실에 몰카 촬영하거나 그러면 몰카를 촬영해서 영상을 유포한 놈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피해 여성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카바 씌워가지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굉장히 똑똑하다. 국민 눈높이라고 딱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 봐라. 당신들이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명품 갖다 준 건데 그걸 받고 아이고야 김정수 룰루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와서 성의 그래 알았어. 근데 자기는 15세 때 아버지를 여여서 아빠에 대한 향수.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약국에 내가 갔었고 뭐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실 만일에 아버지가 15세 때 가장 감성이 민감할 때 아빠의 부재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아빠의 추억을 자기도 모르는 아빠의 추억을 갖고 와서 약국에서 너 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이 있었다. 너무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자극하면서 들러붙어서 공작하고 맘먹고 들어온 거잖아요. 타겟을 누구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두고. 근데 이 범죄에다가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언론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요 좌파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사과하라면 사과해야 되고 이쪽이 우리 쪽 사람이 얘기하면 극우가 발언했다고 그래. 아니 극우라는 거는 진짜 막 머리 스킨헤드 막 밀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흑인들 패고 폭력성을 가진 게 극우예요. 근데 이것도 좌파들이 선점해 버렸잖아요. 꾸준히 태극기. 태극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태극기만 봐도 눈물 나야 되는 게 애국이에요. 내셔널 플래그인데 아니 그걸 갖다가 미국은 성족이 있고 성족이 들으면 그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미국 미친 놈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준석도 뭐 태극기와 뭐 이러면서 계속 태극기 하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쟤네들은 인공기 들어야 자랑스러운 놈들이니까. 너무 잔인하다. 아니면 중국의 뭐 중국 국기 오성기야 삼성기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때 빨간 거에 뭐 사진 찍어드립니다. 노란색 이거 중국 느낌이죠. 빨간색에 노란색 별. 니들이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지. 태극기를 가지고 극우라는 이 프레임을 자꾸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정말 태극기 하면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야 되고 고마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우 이런 거가 아니고 무슨 부대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태극기예요.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보수예요. 근데 그런 보수가 갑을 간 게 확실하게 이걸 자꾸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도 하지 마세요. 김건희 여사는 솔직히 지금 어찌 보면 이 좌파들이요. 그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묻지마 폭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 스토킹 이거는 범죄거든요. 근데 그 범죄가 윤석열, 김건희라서 자기들은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하고 짬짬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이거는 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돌아다니는 사진을 한번 띄워왔는데 김건희 리스크 해결 요구가 안 되면
본인 이제 가만히 잠잠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걸고 들어온 사람 김경률이죠.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퇴해야지. 사퇴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짐도 덜어낼 뿐더러 나라 보수도 탄탄하게 국힘의 총선까지 승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야, 뭐 이놈아 정수기 명품 의상 200벌은 왜 가만히 있냐.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당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러면 우리도 참아줬잖아. 김정숙 관봉권 띠두른 거하고 쇼핑한 거랑 제일 대표적인 타지마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 안 하고 참아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나와야죠. 그럼 김혜경이 지금 법화 횡령, 법화 유용에 그 옆에서 비서 남자친구도 죽었잖아요. 김모 씨. 배서연이 남자친구 김모 씨도 죽고 이 검은 그림자 안에 우리도 참아줬는데 해보자. 김혜경이 법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소고기로 법화 사먹고 초밥 사먹고 복국 사먹고 그 제사상도 그러니까. 국고에 손댄 그게 국고 손실죄인데 그렇게 진짜 딱 국고 손실죄라는 명이 있는 거에 딱 적합하게 들어가는 그 사람을 참고 있는데 이건 갑자기 없던 리스크 나오지 뭐 이거 한번 싸워보자라고 누군가는 튀어나와야 된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합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대위원 최고위원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사과하고 주가 조작 오케이고 말이 앙뚜아네트고 본인이 다 말을 선점해버리고 있고 프레임을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안 괘씸합니까? 뭐 TK 의원들한테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문제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사과를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했거든. 같은 생각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는 게 같은 생각이라는 거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 사과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사과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사퇴만이 답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퇴 시켜야 돼요. 자진 사퇴 안 하면 오늘 중으로 사퇴 시켜야 됩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TK와 시켜야 돼. 한동훈 위원장이 안 시키면 한동훈의 리더십에 상처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근데 김경률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제일 좋은데. 모양새가 좋은데 TK와 서울 지역의 명품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게 아닌데 이건 그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와 부적절한 사고를 다 떠나서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2, 3일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총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고 국민을 힘들게 했으면요. 그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본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이 거두고 전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총선의 승리로 가기까지 본인 스스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뛰세요. 그러나 비대위원으로 뛰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뛰어도 열심히 뛰어주세요. 근데 비대위원으로는 안 된다. 안 되지, 자격 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 밑에 정수기 명품 의상 200벌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냐. 말하십시오. 국민의힘. 모두 의원들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게 김정숙 5년간 외국 정상들 맞이할 때 착용했던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만. 예, 근데 제대로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나구나, 이거. 예, 반만 했어요. 반만. 저 알 두꺼운 저 진주 목걸이 보십시오. 저런 거 하나에 뭐 엄청나다면서요. 예, 저게 그냥 이제 브랜드 이제 명품 브랜드를 달면요 3, 4천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3, 4천만 깔고요. 원. 국내 생산, 국내 브랜드를 깔면요 13mm 진주 목걸이 길이에 따라서 1,000만 원대 시작으로 갑니다. 여기 긴 것도 예. 있고 뭐 알도 있고 알반지도 있고 진주가 여러 개고 진주 말고 뭐 이런 보석 같은 거 뭐 네. 나는 보석 볼 줄 모르지만 뭐 삐까뻔쩍합니다. 네. 여자들 조금이라도 보석 아는 분들은 어머님들은 저걸 보면서 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브로치도 보통 비싼 게 아니고 저게 뭐 다이아라고 생각하면요 말도 못하는 금액이고 본인 말로 가짜라고 해도 저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가짜래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짜 다이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다이아가 큐빅 있고 이런 큐빅 요즘도 큐빅이 등급이 높아져서 다이아와 못지않은 큐빅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남자분들은 귀걸이 금액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김정숙이 하고 나온 그 귀걸이 중에 저는 한 4천만 원대까지도 봤으니까. 아이고. 저 정도면요. 그 문재인 귀에 그러면 차를 한 대씩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차도 좋은 차들 한 대씩 달고 다니고 여기도 차 한 대, 여기 차 한 대. 그러니까. 와, 여기도 차 한 대, 이 옷에 입고 와, 집 한 채를 메고 다니는 거죠. 거야. 집 한 채를 들고 다니는 거네. 그렇죠. 집 한 채를 들고 다닌다. 근데 그 정도 저 정도의 사치를 하려면요. 그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돈으로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 퇴임 후에 재산은 불어 있었다. 그건 누가 봤을 때 관봉권 띠두른 거 맞고요. 특활비 유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정황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뿐 심증은 완벽하다. 그런데 아시죠? 법원에서도 이 특활비 유용 또는 그 김정숙이 쓴 돈들 옷값에 대한 공개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법부도 무시하고 봉인해 버렸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유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아니 김정숙이 사비로 사입었다는 저 옷을 공개를 하라니 못한대요. 왜 못하냐 했더니 안보의 위험이 있어서. 안보의 위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어디서 저 북한하고 통신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귀걸이에? 인이어에?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본지 진짜 실제로 보면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실 그 악마화 시켜서 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마타도아식으로 흑색 선전으로 뭐 이제 갔다라는 요즘에 현대 해석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비유해 보면요. 김정숙의 사치 이걸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김은 되밀다지만 그러니까 마씨로 갖다 붙이기에는 김정숙이 맞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경률이 쏘아올린 공에 김정숙이가 맞았네요. 네. 김정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게 그 정청래를 잡겠다라고 마포에 이제 뭐 전략공천은 안 되고 뭐 경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경률 이 비대위가 부인이 함께 사는 부인이 국민의힘을 싫어한다. 그래서 본인의 와이프가 정청래를 뽑을 것 같다라는 또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해요. 아니 김경률 부인이 이거 지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제일 놀란 것이 우리 집사람은 정청래를 찍을 것 같다. 야, 이따우 이게 저런 놈이 어떻게 비대위원이야? 놈자 붙입니다 제가. 아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유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 방송에서 이름 걸고 내 방송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재미난 얘기 가볍잖아요. 말이 가볍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집회 나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랑 감투를 썼잖아요. 비대위라는 감투를 썼고 지금 총선에 8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두 개를 딱 쥐고 가는 비대위로서는 너무 가볍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네. 본인 와이프도 본인을 안 찍어주고 상대편에 그것도 정청래를 찍겠다. 이 정도면 국민의 마음 살 수 있냐고요. 저는 자격 없다라고 봐요. 이게 뭐 마녀 사냥식으로 뭐 내한테 왜 이래 나만 갖고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짓이 너무나 크고요. 이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비대위원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한테 더 이상 무게도 주지 말고 힘도 주지 마라. 그 사람 지금 펄펄 날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중으로 저 사퇴 안 하면 사퇴시키십시오. 그리고 마포는 전략공천이 아니고 저 경선해야 되니까 그거 경선해. 알았어. 근데 경선에서 내가 볼 때 떨어질 걸.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김건희 여사 그랬는데 어차피 당원들이 그렇죠. 경선하는 거 아니에요? 뽑는 네네네. 거 아니에요? 여론도 그렇고 아니 좌파 여론은 뽑아줄지 모르겠다. 좌파들은 아니 근데 좌파 후보 뽑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파 후보 뽑는 거니까 그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예요 아마. 거기요 그 인품 좋은 김성동이라고 있어요. 김성동 그
지역 위원장이 있는데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아니 그런 분하고 저 뭐야 같이 공동 이 같은 선에서 경선 아름답게 치르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마포가요 원래 그 국힘 자리였지. 정청래가 지금 박주천 의원이 이거 그러는- 내선하고 강용석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험지로 만들어 버린 게 이준석 그 밤이당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포 그쪽 지역을 험지로 만들었지. 지금 뭐 전국의 험지인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의 험지가 돼버렸고 전라도만 안전빵이고 지금 전국의 험지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번에 국힘이 기회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입으로 초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입을 걷어가라 이 말이죠. 네. 저는 사퇴가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하면 자진 사퇴 안 하면 사퇴시키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 폭망합니다.